자, 이 예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어진 서킷이 다음의 스펙들을 만족하도록 회로를 설계하라는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회로를 설계하라는 거는 RS, L, R 이런 거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의 조건이 뭔지 봤더니 로 프리퀀시 게인이 0.1이고 하이 프리퀀시 게인이 1이면서 동시에 코너 프리퀀시가 이 사이에 있도록 설계하라는 거예요. 교수님, 로 프리퀀시 게인, 하이 프리퀀시 게인 이거 되게 정확하지 않은 표현 아니에요? 게인이 어떤 프리퀀시가 얼마일 때, 프리퀀시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얼마도 아니고 낮을 때 0.1, 높을 때 1. 이게 뭔지 일단 모르겠는데. 자, 근데 한번 일단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풀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로에 최소한 네트워크 펑션 구하실 수 있잖아요. 자, 얘는 임피던스 J-L로 보고 그냥 네트워크 펑션 구하실 수 있죠. 볼티지 디바이딩 해서. 자, 그래서 제가 RS 더하기 J-L 더하기 R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 중에 어디에 걸리는 저항? R 더하기 J-L에 걸리는 저항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R 더하기 J-L. 그래서 요 부분에 걸리는 저항인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러면 전압인 거죠, 전압. 자, 요렇게 보시고 보니까 우리가 얘는 뭐예요? 제로 하나 폴 하나 있는 보드 플랫이 나오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제로, 위쪽에서 제로, 이쪽에서 폴 하나 구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RS 더하기 R로 묶으면요, 밑에를 1 더하기 J-L 밑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밑에는 RS 더하기 R로 묶인 거죠. 그리고 위에는요, 여러분 뭘로 묶으면? R로 묶으면 1 더하기 J-,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폴이 얼마고 제로가 얼마인지 바로 쓰실 수 있죠. 자, 폴 얼마예요? 폴은 여러분 요거의 역수입니다. 그쵸? L분의 RS 더하기 R이고요. 그 다음 제로는요, 제로는 여러분 요거의 또 역수가 돼요. 그래서 L분의 R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로 하나 폴 하나인데 제로에서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보드 플랫을 제가 그릴 건데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자, 어떻게 되죠? 요거의 기울기가 20이 증가하고요. 얘는 20이 감소하는데 제로하고 폴이 더 작은지 제로가 더 작은지 알면 제가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어때요, 여러분? 얘랑 대소관계가 명확하죠? 그쵸? 그래서 제로가 먼저 나오고 폴이 나중에 나오는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왜? RS가 양수니까 왼쪽이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로에서는 기울기가 더 20이 증가하고 폴에서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죠. 20 dB per decade만큼. 자, 그래서 요거 플랫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하이 프리퀀시 게인, 로우 프리퀀시 게인이 각각 0.1, 1, 0.1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게인이 리니어 스케일에서 1이고 얘가 게인이 리니어 스케일에서 0.1이란 뜻이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100Hz, 2000Hz 사이에 있다는 거죠. 코너 프리퀀시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구하라는 거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얘 로우 프리퀀시 게인을 구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프리퀀시가 굉장히 작은 거니까 얘랑 효과가 없어져서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게인이 RS 더하기 R이 R분의 R 이게 0.1이고요. 그쵸? 하이 프리퀀시 게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자, 얘의 이펙트가 없어지니까 그쵸? 얘의 이펙트가 없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1의 이펙트가 없어지는 거니까 1의 이펙트가 없어지는 걸로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구해보면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게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 의미 없는 사실 조건이었어요. 얘는 사실 의미 없는 조건이고 얘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어때요? 요거랑 요거가 각각 여기고 이렇게 되는데 저게 100이랑 2000Hz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회로를 설계할 건데 다시 말해서 RS랑 R이랑 L을 정할 건데 그 값은 사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자, 왜냐면 일단 얘는 여러분 한번 여기가 100Hz고 2000Hz인데요. 100이고 2000Hz인데요. 제가 이거 라디언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는 2파이 곱하기 100 되는 거고요. 얘는 2파이 곱하기 2000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얼마예요? 요거고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항상 요 보드 플랫에서 그리는 요 오메가에 붙어 있는 걸 역수치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옆에 붙어 있는 걸 역수치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얘는 항상 여러분 단위가 레디언 퍼 세크예요. 레디언 퍼 세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요거 헤르츠로 주어지면 함정인 거, 어떻게 보면 함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거랑 요거가 100이랑 2000Hz 사이가 아니고요. 100이랑 2000Hz 사이가 아니고요. 뭐냐면 2파이 곱하기 100이랑 2파이 곱하기 2000Hz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돼요? L분의 R이 예를 들면 200파이 이렇게 되도록 구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 요거는 왜 여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 L분의 RS 더하기 R이 2000보다 2000 곱하기 2파이보다는 작도록 이렇게 구하면은 제가 200이 여기면 2000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너 프리퀀시가 여기 두 개 사이에 딱 들어오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조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얘가 주파수 여기가 등식이 3개가 아니고 여러분 부등호로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좀 플렉서블하게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지금 미지수도 3개고 등식도 3개라 그러면 딱 한 가지 조건만 나오겠지만 레인지 오브니까 정확히 말하면 레인지 오브면 여러분 이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분이 RSR을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 0.1로 만드는 거 R을 100, RS를 900 이렇게 그냥 대충 설계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L이 모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대략 L이 0.16 합니다. 그럼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구해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하면 그러면 얘를 만족한다더라. 그래서 이 3가지 식을 여러분 유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넣어서 대충 맞는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다. 요지는 여러분 이 회로에서 여러분 네트워크 펑션 구하셔가지고 요 보드 플랫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어진 스펙을 다 만족하도록 우리가 디자인 파라미터인 R과 L 값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3.3.7은 여기 테이블 있는데 이 테이블이라는 건 제가 뭐냐면 뒤에 이거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기 보여져 있는 이 두 서킷에 대한 디자인 이퀘이션이라 그래서 뭐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뭐냐면요. 여기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들이 있는데 지금 테이블이 총 3쪽에 여기 뒤에만 이제 3쪽에 있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족해서 이런 어신토틱 보드 플랫을 갖는 매그니튜드 보드 플랫을 갖는 회로를 설계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기 주어진 회로들 보고 저렇게 나오게 만들 수 있는 회로가 다 저거를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필 이 식을 만족하는 이 보드 플랫을 만족하는 회로를 설계하라는 거는 일단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어떤 서킷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서킷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딱 요 모양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코너 프리퀀시가 여기서 500에서 꺾이고 그다음에 여기 플랫한 게인이 34dB이 나오는 하이 프리퀀시 게인이 34dB이 나오는 서킷을 한번 설계해 봐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요 플랫에서 여러분 식을 바로 유도할 수 있는데 그쵸? 얘가 0에서부터 막 화난 것처럼 올라온다는 건 제로가 0인 것처럼 마치 분자에 뭐가 있는 거예요? j 오메가 텀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밑에는 여기서 폴이 딱 기울기를 20만큼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상수배를 곱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놈이다.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네트워크 펑션의 원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펑션을 갖는 서킷을 한번 먼저 고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디자인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제가 요 뒤에 있는 회로부터 보면은 여기 보니까 H 오메가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런 애들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우리가 원하는 요 보드 플랫을 만족시켜요. 여러분 이 텀 잘 기억해 보세요. 분자의 j 오메가 폴 하나, 그쵸? 폴은 임의의 폴 하나. 분자에는 j 오메가 요거 딱 하나 있는 거.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애 뭐 있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 네 번째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그냥 회로 설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얘가 얼마? 폴이 500이 된다는 거죠, 아까. 그쵸? 폴 500 되고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게인이라는 건 여러분 하이 프리퀀시 게인은 여기다가 얘가 힘을 못 발휘하는 거니까 하이 프리퀀시 게인은 어떻게 돼요? 하이 프리퀀시에서 리니어 스케일 게인이 어떻게 되죠? 리니어 스케일 게인이 절대값 취해보면은 제가 20로그는 안 취하고 절대값만 취해보면은 요 뒤에 부분만 살아남고 1은 무시되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 게인에서는. 그러면 그냥 P잖아요. 그쵸? 이게 여러분 20로그 10 KP가 34가 나오려면요. 그쵸? 얘가 1.7이어야 되잖아요.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 1.7이라는 건 로그 10 더하기 로그 10 X 이게 0.7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얘는 0.7이려면 x가 5여야 되잖아요. 왜? 로그 12가 0.3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5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5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이미 여기서 여러분 500이 나왔는데 K는 얼마가 나오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나오면 되죠. 근데 K가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0.1을 제끼고 0.1이다. 이렇게 하셔서 자 그럼 C R1, R2 3개나 정할 수 있으니까 얘도 여러분 자유롭게 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C를 예를 들면 1마이크로페럿으로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R1하고 R2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얘랑 이용하셔서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K가 R2 곱하기 C가 0.1이 나오려면 R2는 얼마여야 돼요? R2는 10의 5승이어야 되네요. 그쵸? 100K 옴. 맞아요? 자, 그 다음 R1은 어떻게 돼야 돼요? R1은 뭐 보고 구하시면 돼요? R1은 요거 폴이 500이 되는 거 보고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면 2K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레조넌트 서킷 한번 볼게요. 레조넌트 서킷은 뭐냐면요. 우리가 레조넌트 서킷이 뭔지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런 팔로잉 시츄에이션 보라 그랬는데 얘는 여러분 인풋이 뭐예요? 인풋이 전류고 출력이 아웃풋이 전압이에요.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일반적으로 인풋도 그리고 아웃풋도 전부 다 전압인 걸 배웠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고요. 회로가 V가 들어가서 V가 나올 수도 있고 I가 들어가서 I가 나올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V가 들어가서 I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림처럼 I가 들어가서 V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V가 V로 바뀌는 얘는 개인이라는 혹은 네트워크 펑션 있죠. 우리가 네트워크 펑션의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네트워크 펑션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그쵸? 인풋분의 아웃풋이니까 볼티지분의 볼티지면 게인 혹은 네트워크 펑션 요거의 단위가 여러분 볼티지 나누기 볼티지라서 사실은 게인이 유닛 리스한 거죠. 유닛이 없는 거죠. 서로 약분돼 버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암페어 퍼 암페어 제가 이렇게 쓰긴 쓰겠지만 왜 써주긴 써요? 이게 암페어 투 암페어다. 커런트 투 커런트 시스템에서 온 게인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암페어 퍼 암페어라고 써놓지만 실제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게인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이면 10 이렇게 끝내셔도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뭐예요? 야 10배 커런트를 10배 키우는 거네. 입력도 출력도 전부 다 커런트네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명시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볼티지를 만약에 커런트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라면 혹은 커런트를 볼티지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라면 제가 단위가 내용이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볼티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쵸? 얘는요. 볼티지가 커런트로 바뀌는 이런 단위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뭐예요? 야 볼티지를 커런트로 나눈 거 옴입니다. 옴의 법칙에 의해서 야 커런트에 들어가서 커런트에다가 대체 뭘 곱해야 커런트에다가 대체 뭘 곱해야 볼티지가 돼? 이 소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기 뭐 들어가면 돼요? 저항 혹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프리퀀시까지 보고 있다면 얘를 임피던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를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임피던스를 곱해준다. 임피던스. 그래서 얘를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얘는요, 여러분, 얘도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여러분, 모라고 써요. 모. 왜 뭐예요? 요거 옴이잖아요. 옴의 정반대, 알파벳을 정반대로 쓰고요. 얘는 여러분, 볼티지를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거나, 혹은 이 부분을 트랜스 컨덕턴스라고 부르거나, 어드미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그래서 우리 여기선 Z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는 여러분, 뭘 많이 쓸까요? Y를 많이 쓰고요. 얘는 어드미턴스라고 부르고요. 왜 어드미턴스예요? 여러분 임피던스는 특정 전압이 걸렸을 때
얘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이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전류가 더 안 흐르는 거죠. 여러분 원래 임피던스 혹은 저항의 개념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에서 온 거니까 레지스턴스 요거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고요.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요? 더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 역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은 여러분 그렇게 따로 생각을 해놓으세요. 이름은 그냥 그런 개념에서 왔다. 전류를 얼마만큼 더 허용해 주느냐, 얼마만큼 더 허용해 주느냐.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르는 거예요. 얘는요, 더 크면 클수록 전류가 똑같은 전압에서 더 적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임피던스고 얘는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1, 2, 3, 4번 중에서 요 회로는 바로 4번 해당하는 회로고요. 커런트가 들어가서 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커런트가 들어가서 볼티지가 나온다. 얘는 전체가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걔는 I분의 V가 되고요. 현재 I의 크기가 A, 그리고 볼티지의 크기가 B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얘는 좀 틀렸네요. 여기가 A고 이렇게 B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세타.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 포맷으로 나타낸 거죠. B, 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치세요. 자,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여기 A 오메가를 바꾼 거죠. 다시 말해서 오메가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커런트 크기는 일정하게 주고요. 크기는 바꾸지 않고 오직 뭐만 바꾼 거예요. 주파수만 바꿔보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실험할 수 있죠. 그쵸? 얘는 그대로 일정하게 두면서 A는 그대로 일정하게 두면서 오직 뭐만 요 커런트의 주파수만 프리퀀시만 계속 바꿔가면서 넣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뭐야? 200, 220, 250 이렇게 해서 주파수 오메가 레디언 퍼 세크를 바꿔가면서 넣어봤더니 자, B 출력되는 그리고 출력으로 나오는 아웃풋으로 나오는 볼티지의 크기가 어느 지점에서 10으로 점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페이즈도 처음에는 페이즈 시프트가 양수다가 다시 말해서 아웃풋이 더 리딩하다가 0 됐다가 다시 말해서 인풋과 아웃풋 프리퀀시가 똑같아서 페이즈 시프트가 없어져. 자, 근데 다시 어떻게 돼? 그 추세를 이어서 레깅이 돼. 아웃풋이 레깅이 돼. 그래서 더 뒤로 밀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점점 증가했어. 레디언 퍼 세크를 점점 증가했더니 크기는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피크를 찍고 그 피크 찍는 점에서 페이즈 시프트가 0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리딩 그리고 레깅으로 바뀌거나 혹은 레깅에서 리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뭐예요? 뭐냐면 자,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개인이라는 건 여러분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쵸? 요 임피던스 자, 개인 혹은 네트워크 펑션의 크기가 맥시마이즈가 돼요. 예, 매그니튜드 오브 H가 요 H는 여러분 단위가 임피던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옴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요, 어드미턴스일 수도 있고요, 볼티지 투 볼티지일 수도 있고, 커런트 투 커런트일 수도 있어요. whatever. 그게 뭐든 간에 그 크기가 특정 주파수에서 맥시마이즈가 되고요. 그때 페이지 시프트가 0인 경우. 예, 그리고 그 양쪽에서는 매그니튜드가 그 맥시멈 대비 작고요. 페이즈 시프트가 0이 아닌 경우. 그렇게 되는 회로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레조넌트 서킷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걔를 레조넌트 서킷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페이즈 시프트가 0인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걔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페이즈 시프트가 0이라는 건요, 여러분 요 임피던스 혹은 어드미턴스에서는 여러분 V가 들어가서 I가 나오겠죠. 이것이 인풋, 요것이 아웃풋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페이즈 시프트가 0이라 다시 말해서 V랑 I랑 페이즈 시프트가 없다는 건 V랑 I랑 페이지가 같다는 거잖아요. V랑 I가 페이지가 RLC 서킷에서 이 페이지 시프트가 없다?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다시. 야, 출력이 우리가 볼티지인데 거기다가 입력에다가 Z를 곱해서 출력을 얻었는데 얘가 페이지가 똑같다는 건 여러분 얘는 페이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자, 얘가 페이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얘가 0이라는 거예요. Z의 페이지가 0이면 여러분 얘가 순수 실수라는 건데, 그쵸? 퓨어하게 리얼 넘버라는 거죠. 왜요? 교수님? 페이저가 0이라는 건요, 여러분 요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표현되면 대체 뭐 말하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R만 있는 거예요. Z가 일반적으로 R 더하기 JX인데 이 부분만 있는 거예요. 인덕턴스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캡이나 인덕터, 그러니까 이 부분 리액턴스가 정확히 말해 리액턴스가 없는 거죠. 리액턴스 부분이 있어야 허수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허수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페이즈 시프트가 없다, 요런 어드미턴스 혹은 임피던스를 모델링하는 어떤 RLC 회로에서 RLC 서킷에서 요 페이즈 시프트가 없다라는 건 Z의 페이즈가 0이라는 거고요. 그쵸? Z의 페이즈가 0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Z가 오직 실수 파트만 존재한다. 그 말은 인덕터나 캐패시터가 없이 오직 퓨어하게 레지스턴스만 있는 퓨어리 레지스티브한 임피던스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매그니튜드 오브 Z가 우리가 맥시마이즈가 되고 여기서 페이즈 시프트가 0인 상황에서 매그니튜드 오브 Z가 맥시마이즈 되는 걔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RLC 서킷으로 구현한 레조넌트 서킷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페이즈 시프트가 없으면요, 여러분, 요게 Z가 0이기 때문에, 그쵸? Z가 0이기 때문에 페이즈가, 그래서 purely resistive 하다고 부르고요. 그 주파수, 그 특정 주파수를 여러분 오메가 제로 레조넌트 프리퀀시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조넌트 서킷에서 그 맥시마이즈 시키고 페이즈 시프트 없애는 그 특정 주파수를 바로 레조넌트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페이즈 시프트가 0보다 크면 인덕티브 리액턴스를 갖는다고 부르고요. 페이즈 시프트가 0보다 작으면 캐패시티 리액턴스를 갖는다고 부르는데요. 얘는 여러분 보통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90도 사이에 있을 때 그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만약에 페이즈 시프트가 0보다 크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고 페이즈 시프트가 0보다 작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거니까 Z가. 그쵸? 자, 그러니까 왜 캐패시티브고 요거 왜 캐패시티브고 요거 왜 인덕티브인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상이 되시나요? 왜?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얘가 예를 들면 뭐라는 거예요? Z가 4 빼기 3Z 이 소리 4 빼기 3J 이 소리예요. 4 빼기 3J면 여러분 인덕터로는 여러분 인덕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캡이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거는 R이죠. 요 4는 저항에서 온 거죠. 레지스터에서 온 거고 요 빼기 3J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임피던스 배울 때 캡은 임피던스가 이렇게 표현돼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는요, J 오메가 L 해서 그냥 그대로 쓸 건데, 인덕터는 J 오메가 L이니까 양수로 이렇게 위로 올리고요. 캡은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페이즈 시프트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이 RLC 서킷이 캐패시티브한 리액턴스를 갖는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게 페이즈 시프트가 출력이 인풋 대비 밀린다. 근데 밀리는데 더 페이즈 시프트가 양수로 밀린다. 그러면 쟤를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참고로 알아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 RLC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체 어떻게 설계해야만 특정 프리퀀시인 레조넌트 프리퀀시에서 네트워크 펑션의 매그니튜드가 최대가 되고 페이즈 시프트는 0이 되는 그런 서킷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I가 들어가서 V가 나온다고 하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가 뭐냐면 우리가 RLC를 그냥 패럴러로 연결하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 구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렇게 RLC가 다 패럴럴로 연결되어 있으면 Z 이퀴벌런트 I가 들어가서 V로 바뀌는 요 임피던스 있잖아요. 제가 개인이라고 말한 그거. 그래서 얘 네트워크 펑션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 네트워크 펑션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거에 이퀴벌런트한 Z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퀴벌런트한 Z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역수가 이놈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여러분 이놈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C 이렇게 바로 쓰실 수 있죠. 이놈 임피던스의 역수는 J 오메가 L분의 1, 이놈 임피던스의 역수는 R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Z 이퀴벌런트를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의 역수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구한 게 바로 요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크기랑 페이즈로 나눠서 표현해보면 얘의 크기는 여러분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보니까 언제 이 부분 크기 부분부터 좀 집중해서 볼까요? 언제
언제 이 크기가 맥시마이즈가 돼요? 언제 맥시마이즈가 되긴?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인데 양수 혹은 0인 될 수는 있죠. r분의 1 제곱 더하기 모 제곱 더하기 모 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주파수만 바꿀 수 있을 때 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0이려면요 이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LC분의 1이 나올 텐데 오메가인 주파수가 양수만 가능하니까 루트 LC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서 여러분 크기가 최대가 되고요. 페이즈 시프트는 여러분 넣어보시면 얘가 0이기 때문에 페이즈 시프트가 0이 나오는 레저넌트 서킷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요 레저넌트 서킷 있잖아요. 얘를 요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요런 형태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위아래다가 뭘 곱해야 돼요? 여기 1이 나오도록 쓰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이 나오도록 쓰려면 위아래다 r을 곱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r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j 오메가 여기는 제가 r로 그냥 곱해서 쓰겠습니다. 묶어서 r 해갖고 자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1분의 1 요렇게 가능하시죠? 그쵸? 왜 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위아래다가 j 곱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니까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이 나오도록 하려면요. 루트 LC분이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도 루트 LC분의 여기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뭘로 묶어내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죄송하지만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그냥 산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게 하려면 이렇게 만들게 나오도록 하려면 여기다가 루트 L분의 C 요걸로 요 텀으로 묶어내시면 돼요. 요거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제로가 뭐인 거? 요거일 때. 그쵸? 그리고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이렇게 묶여요. 그래서 위에는 그냥 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얘랑 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K가 뭐가 나와요? R이 나오고요. 요 부분 있잖아요.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빼기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로 요 텀을 나타냈을 때 여기 묶이는 허수부에 묶이는 이 Q 값이 여러분 요렇게 R 곱하기 루트 L분의 C 요렇게 나타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절대 외우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묶어내셔서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닌 뭐예요? 레저넌트 프리퀀시. 저 프리퀀시에서 크기가 매그니튜드가 맥시마이즈 될 거고 그때 페이즈 시프트가 0이겠거니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요거를 Q라고 하고 퀄리티에 Q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Q 팩터 혹은 퀄리티 팩터라고 부르고요. 얘를 R 곱하기 루트 L분의 C로 정해요. 자, 그럼 얘가 왜 퀄리티랑 관련 있는 걸까요? 퀄리티는 여러분 질이잖아요. 질. 도대체 뭐가 좋길래 질이 좋다는 거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요 RLC 서킷의 질이 좋다는 건데 퀄리티가 좋다는 건데 제가 퀄리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바로 뒤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recall that 하고 요 앞에 있는 서킷,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회로. 요 부분, 요 파라미터.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자, 뭡니까? 뭐예요? 자, Z는 어떻게 돼요? Z 혹은 요 H 오메가, 요거는 H 오메가는 전체적으로 1 더하기 J 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Q로 묶었을 때 앞에는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써보세요. 오메가 제로, 오메가, 처음엔 잘 모르니까 오메가분의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가 K가 나오는데 패럴럴 RLC 서킷에서는 K가 뭐가 됐어요? 자, 그 회로에 한해서는 K가 R이 됐고요. Q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앞에서 유도해 보니까 R이고 이렇게 되더라. 자, 그리고 오메가 제로는 얼마였어요? 루트 LC분의 1이었어. 자, 그래서 요 키 파라미터에 요거 세 개가 여러분 오메가 제로, 레조넌트 서킷에서 오메가 제로랑 Q가 뭐야? 그리고 K가 얼마야? 라고 하는 요 R이 얼마야? 그럼 R은 여러분 혹은 K는 어때요? K는 여러분 요 오메가 제로일 때 여기다 오메가 제로 넣으면 이 부분이 전체가 날아가잖아요. 그때 게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그때 값, 그때 임피던스 값. 그래서 그게 R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K는 임피던스 when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일 때고요. 맥시멈 밸류 오브 임피던스 바로 그 값이에요. 여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딴 거 안 하고 딴 거 아니고 그냥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만 바꿔가면서 그려볼 거냐면 Q만 바꿔가면서 그려볼 거예요.
when k가 1일 때, k가 1일 때 그냥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메가 제로를 얼마로 놓고 오메가 제로는 또 1로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만 바꾼 거예요? 자, 얘를 1로 놓고요. 얘도 오메가 제로도 1로 놓은 거죠. 그 상황에서 뭐만 q만 바꿔가면서 얘의 매그니튜드를 그려본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계산기로 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숫자를 다 계산기로 찍어가지고 다 그냥 이어가지고 그려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숫자를 안 바꾸고 다른 파라미터는 안 바꾸고 오직 q만 바꿔가지고 플랫을 해봤더니 어때요? q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뾰족해지죠. 자, 근데 여러분 레조넌트 서킷의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특정 프리퀀시만 딱 셀렉해갖고 걔만 딱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만약에 레조넌트 프리퀀시를 본다 하면 요게 뾰족해갖고 딱 해당 프리퀀시만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요게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더 퀄리티가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레조넌트 프리퀀시만 딱 잡아내는 게 목적이라는 레조넌트 서킷을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쓴다면 이 서킷이 있잖아요. 이 서킷을 내가 아이가 어떤 프리퀀시가 들어갈 때만 딱 전압이 걸리도록 나머지에선 전압이 안 걸리도록 만들려면 그래서 진짜 그 프리퀀시만 딱 진짜 세밀하게 딱 정교하게 그 프리퀀시만 다른 프리퀀시에서는 동작 안 하고 그 프리퀀시에서만 잡아내려면 그러면 오메가 제로가 루트 LC분의 1인 그 회로에서만 볼티지가 잡히도록 하려면 가능한 한 어때요? 요 프리퀀시 리스폰스 리니어 스케일로 그렸던 로그 스케일로 그렸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때요?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좋으려면 Q를 키우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좋다. 퀄리티가 좋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Q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점점점 뾰족해져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RLC 회로를 구현했을 때 Q를 아무 비용 없이 저렇게 뾰족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전력이라도 증가한다든가 에어리어가 증가한다든가 여러분이 조금 비용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트레이드오프고 그게 여러분 회로 설계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Q를 아무런 희생 없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거 특정 주파수 프리퀀시 레저넌스 프리퀀시 정해졌어요. 자, 그 상황에서 네가 요거 Q를 키우려면요. Q를 키우려면 R을 키워야 되고요. 그럼 R을 키운다는 건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포인트에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한다는 뜻이에요. 왜? I제곱 R이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자, 그거를 여러분 이 회로에서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쨌든 Q는 여러분 이런 느낌의 파라미터라는 걸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Q를 요렇게 보고 나서 Q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뾰족해지는구나 라는데요. 얘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를 레조넌트 서킷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요런 말도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우리가 어떤 특정 프리퀀시를 골라내는 회로 중에 레조넌트 서킷은 어떤 한 프리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특정 프리퀀시 영역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특정 프리퀀시 범위를 뽑아내는 필터 혹은 서킷도 있어요. 걔를 여러분 밴드 셀렉 혹은 밴드 패스 서킷이라고 하는데요. 밴드 셀렉, 밴드 패스 필터 혹은 서킷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런 회로들은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주파수 리스폰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크기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특정 주파수에서만 이렇게 게인이 나오고요. 혹은 H 오메가의 크기가 나오고요. 나머지에서는 다 전압 혹은 인풋을 통과 못 시켜요. 다 출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얘가 어느 영역 어느 너비의 프리퀀시에 대해서만 그 프리퀀시를 통과시키느냐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여러분 밴드위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걔를 밴드위스라고 부르고요. 제가 여기를 되게 지금 불확실하게 표현했잖아요. 교수님 여기면 여기고 여기면 여기지 왜 하필 이렇게 불확실하게 표현했어요? 그건 여러분 실제로도 각종 그 쓰임새마다 밴드위스를 다양하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우리 경우에는요, 요 맥시멈 밸류 대비 하프 파워 게인, 다시 말해서 볼티지나 커런트면 루트 2분의 1 배가 되는 지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밴드위스로 정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맥시멈 밸류 대비 루트 2분의 1 있죠. 루트 2분의 1이 되는 그 값으로 밴드위스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밴드위스를 우리 만약에 이렇게 슉 주어졌을 때 특정 네트워크 펑션 주어졌을 때 밴드위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긴 우리가 맥시멈 밸류 알고 있잖아요. 그쵸? 맥시멈 밸류 알고 있으니까 그 맥시멈 밸류를 m이라고 하면은 자, h 오메가의 크기가 루트 2분의 m이 되는 오메가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오메가 1, 여기서 하나 오메가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 1, 오메가 2가 나오면 오메가 2 빼기 오메가 1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돼? 밴드위스가 되겠네 라고 해서 이런 과정으로 밴드위스를 정하시면 되죠. 자, 여기 레저넌트 서킷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체 요 맥시마이즈 된 크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대략 루트 2분의 1 되는 값이 있을 텐데 거기 그거 두 개의 프리퀀시 차이, 그래서 요 프리퀀시의 너비를 한번 구해봐 라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말한다고요? 밴드위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야, 밴드위스가 크면 클수록 Q가 작은 걸 의미하겠네. 혹은 퀄리티 팩터가 좋다는 거는 밴드위스가 굉장히 작다는 걸 의미하겠네. 어디서는? 레저넌트 서킷에서는. 요거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밴드위스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레저넌트 서킷에서 밴드위스 어떻게 구한다? 맥시멈 밸류 대비 루트 2분의 1이 되는 오메가 1하고 오메가 2가 있을 텐데 그 둘의 차이로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맥시멈 밸류는 언젠데요? 당연히 레저넌트 서킷에서는 이제 아시죠? 레저넌트 프리퀀시를 넣었을 때 그 크기가 맥시멈 밸류가 되고요. 그거에 루트 2분의 1이 되는 오메가 1, 오메가 2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찾으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J, Q고 오메가 제로, 오메가 그리고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로 위에는 K죠. 자, 요거의 크기 한번 구해볼까요? 자, 크기는 여러분 루트 위에는 그대로고요. K 절대값 취한 거고 밑에는 1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요거의 제곱 Q제곱 오메가 제로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로 요거의 제곱이죠. 자, 그럼 얘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면 되니까 요 부분이 1이면 되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해서 요거 제곱 없앤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요. 자, 이 상황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얘는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하면은 근이 총 4개가 나오거든요. 왜요, 교수님? 요거 1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여기 위아래 오메가 제곱 곱해서 구하시면 2차 방정식 하나 나오죠. 또 마이너스 1일 때도 어때요? 또 2차 방정식 하나 나오죠. 2차 방정식이 플러스 1일 때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근이 총 4가지가 되는데요. 그 4개의 근 중에 오메가가 양수인 근이 있어요. 그쵸? 오메가가 음수인 근 2개를 없애버리면 딱 양수인 근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큰 게 뭐가 될까요? 오메가 2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작은 게 오메가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뭐만 중요해요? 우리 밴드위스만 중요하니까 요런 둘의 차이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오메가 2에서 오메가 1을 빼면은 요 뒤에 텀 날라가고 요거에 그냥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뭐다? 되게 간단하게 뭘로 나와요? Q분의 오메가 제로로 나와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밴드위스가 어떻게 정의된다? 맥시멈 밸류의 루트 2분의 1이 되는 밸류를 야기하는 어떤 오메가 1과 오메가 2의 차이로 결정되는데 그게 되게 간단하게 뭐예요? Q분의 오메가 제로로 나타난다. 요렇게 표현된 식에서.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Q가 크면 클수록 밴드위스 작아지겠네, 더 뾰족해지겠네. 여러분 이 직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식인 거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간단하고 인투이티브하게 나오는 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Q분의 오메가 제로 요게 바로 밴드위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제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서 V가 들어가서 I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전체 어드미턴스가 바로 여러분 H 오메가의 크기가 될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H 오메가는 V를 I로 바꾸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V를 I로 바꾸는 거죠. 그쵸? 그러면 V를 I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자, I가 모 곱하기 V가 될 때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V가 뭐 하면 돼요? R 더하기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요게 바로 우리가 I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전체 이퀴벌런트한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R 더하기 J 오메가 L 더하기 J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 되고요. 여러분 얘를 그냥 저는 빼기로 요렇게 써주고 싶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K는 어떻게 되고 Q는 어떻게 되고 오메가 제로는 어떻게 돼? 라고 얘기하려면요. 얘를 어떤 형태로 써야 돼요? 여기 1 더하기로 나와 있는, 그리고 여기 JQ로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그리고 위에 K가 되도록 요 K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 봐도 뭐예요? K는 일단 R분의 1이겠네. 왜? 여기를 1로 쓰려면 위아래를 R분의 1로 나눠야 되잖아요. 위아래를 R로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R분의 1로 나누고요. 제가 얘를 R로 나누고요. 자, 여기다가 얘도 제가 여기다가 R분의 1로 나눠서 한번 써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짓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까지 한 상황에서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얘 크기가 맥시마이즈가 되려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루트분에 가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오메가 제로가 없어지려면 다시 말해서 요 부분이 없어지려면 전체 네트워크 펑션에서 요 분모의 허수 부분이 없어지는 주파수를 구하는 게 바로 오메가 제로일 텐데 그게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 아까 패럴럴 서킷이랑 똑같이 구현될 거예요. 예, 똑같이 구현될 거고 똑같이 구해질 거고 그게 바로 루트 LC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루트 LC분의 1이 이렇게 나오도록 얘를 묶어주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려면 자 오메가 이거 어떻게 묶이면 되냐면요. 오메가가 여기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묶이려면요. 얘를 뭘로 묶어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냥 산수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렇게 나오게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 자, 그럼 우리가 1 더하기 J R분의 1 하고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요렇게 처음으로 묶이게 될까요? 라는 건 요게 나올까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면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저보다 잘하실 텐데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각자 이건 그냥 너무 간단한 산수기 때문에 각자 계산해 보시고 여기다가 뭐 L 하나 곱하고 C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뒤에도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Q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뭐예요? 뭐 구하래요? 오메가 제로도 이미 자동으로 구했어요. 자, 그래서 relationship between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요 보드 플랫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요건 또 리니어 스케일입니다. 왜 옴? 데시벨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옴으로 주어졌다는 거는 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몇 컴마 몇 이렇게 더럽게도 주어졌네요. 자, 이 상황에서 K랑 Q랑 오메가 제로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쓸게요. 여러분 요거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오메가 제로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로 이렇게 쓸 거고 위에를 K. 자, 이런 형태로 나타냈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정확히 지금은 Z 오메가가 되는 거죠. Z 오메가인 거 보니까 아마 패럴럴 서킷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의 절대값은 이놈의 절대값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 요거의 절대값분의 K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KQ 오메가 제로 한번 구해보라. 이 그림에서 오히려 구해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뭘 먼저 하고 싶어요? 야, 오메가 제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오메가 제로가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가 단위가 헤르츠예요. 자, 헤르츠입니다. 자, 헤르츠인 상황에서 오메가 제로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침착하시고 이 파일을 여기다 곱해 주셔야 되죠. 2.2491K.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곱해서 써주시면 돼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로 바꿔주셔도 되는 거죠. 이게 헤르츠. 그 다음 오메가 제로 끝났어요. 그 다음 뭐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야, K는 얼만데? 야, K 얼마겠냐? 그때 오메가 제로는 이게 없어지잖아요. K는 바로 얼마예요? 4K. 이렇게 되죠. 옴. 끝.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것도 끝, 이것도 끝.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뭐만 구하시면 돼요? 뭐 구하시면 되냐면 Q만 구하시면 되죠. 자, Q는 어디서 구하는 게 편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밴드위스를
Q분의 오메가 제로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밴드위스를 활용할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루트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그게 여러분 여기 밴드위스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밴드위스는 얼마입니까? 2파이 곱하기 2.33 K 빼기 2.17K가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요거 두 개를 뺀 겁니다. 다름 아닌. 그쵸? 자, 그게 얼마여야 돼요? 요 오메가 제로인 2파이 곱하기 2.25로 쓰겠습니다. 예. 2.25K 분의 Q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2파이 날리셔서 Q도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Q 구하시면 여러분 14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다 구했다. 끝났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패럴럴 레저넌트 서킷 구하라. K가 4000이고 Q가 앞에서 구한 거 구하라는 거죠. 그쵸? 오메가 제로는 저렇게 뭐 나오려나 봐요. 자, 그래서 그거인 패럴럴 서킷 구하라는 거는 여러분 RLC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뭘 했는데 여러분 요거 RLC 패럴럴 서킷 이렇게 구해서 그 서킷으로부터 H 오메가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다시 말해서 H 오메가이자 Z 오메가를 구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나와요? R 나오고요. 밑에는 1 더하기 요 앞에 있는 결과를 제가 여러분은 회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 앞에서 구한 요 값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J 뭐예요? 여기 R 곱하기 루트 L분의 C 되고요. 그쵸? R 곱하기 루트 L분의 C.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안에는 오메가 제로, 오메가 빼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4. 그쵸? K는 얼마예요? 곧 R이니까 R은 이미 끝났어요. 정해졌어요. 그쵸? 혹은 4K 옴. 끝. 자, 그러면 요게 4K 곱하기 루트 LC분의 1이 14고요. 자, 오메가 제로는 얼마예요? 루트 LC분의 1. 이게 얼마? 14130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요거랑 정확히 말하면 요 앞에 걸 요거랑 해서 구하시면 되죠. 대입법으로 푸시면 돼요. 자, 어떻게 대입법으로 풀라는 거지? 뭐냐면 루트 C는 14 나누기 4K 루트 L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갖고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수니까. 여러분, 이게 0.035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 0.035고요. 루트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러면 0.035 L분의 1이 14130 되죠. 그쵸? 그러면 L은 여러분 14130 곱하기 0.035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20mH가 나와요. 그 다음에 C는 얼마 나와요? 그래서 C는 여기다가 여러분 넣으셔서 구하시면 대략 0.25 마이크로페럿이 나온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구했죠. 이게 RLC 서킷에서 RLC 밸류 구하는 게 RLC 서킷을 디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테이블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얘는 뭐냐면요. 결국 어드미턴스 시리즈 레저넌트 서킷이고요. 오른쪽은 패럴럴 레저넌트 서킷이고요. 뭐예요? 뭐가 들어가서 뭐가 나와요? V가 들어가서 I가 나오고요. I가 들어가서 V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I가 들어가서 V가 나오는 거는 임피던스라고 부르고 V가 들어가서 I가 나오는 거는 어드미턴스라고 부르고 그때 레저넌트 프리퀀시 이렇게 되고 K 되고 R 되고 Q 되고 밴드위스 되고 뭐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밴드위스는 여러분 요거 두 개 조합해서 밴드위스는 뭘로 구한 거다? Q로 오메가 제로를 나눈 걸로 구한 거다.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예상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